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코스피 5000 가능성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분석인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민국 유일의 가스터빈 엔진 제작 기업입니다. 첨단 기술 기반의 제품 경쟁력으로 우주, 항공, 육해공 방위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 있는 회사죠. 1977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9,000대 이상의 엔진을 누적 생산해온 국가 대표 항공우주 기업입니다. GE, P&W, 롤스로이스 등 글로벌 항공엔진 제조사와 RSP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3단 액체 로켓 엔진 등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정말 독보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영상은 7월 31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최근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상법 개정되면 그 다음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입니다. 지주회사보다는 돈을 벌고 있는 사업회사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았고요. 자사주 의무 소각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주주환원 기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코스피가 5,000선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게 가능할지 아주 냉정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을 무렵 100분 토론을 보는데 유명 유튜브 채널 대표라고 하시는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안경 쓰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당시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코스피 3000포인트는 사실상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자산 가치만 따져도 도달해야 할 수준이다. 아무 성과가 없어도 밸류만으로도 그 정도 가치는 된다. 지금 3000포인트를 회복한 건 단지 그동안 반영되지 못했던 가치가 이제서야 시장이 따라잡은 결과일 뿐이다 라고 하셨는데, 반면 브라질은 순자산 가치 대비 1.7배, 대만은 2배, 선진국들은 대부분 1.5배 이상에서 주가가 평가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한국은 그냥 본전 수준이니까 50%만 올라도 코스피 4,500은 가능하고, 그래서 5,000은 신기록이 아니라 당연한 수순이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한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단순히 지정학적 리스크나 산업구조 때문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선진적인 안목을 못 따라가는 기업 지배구조의 후진성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지배구조의 후진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 말씀에 100% 동의는 못하겠어요. 애초에 우리나라 기업과 미국, 대만의 기업이 기본적인 근원이 뭐냐부터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과 미국 시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는 제조 중심이에요. 미국은 기술 중심입니다. 미국은 쉽게 말해서 IT 기업이나 제약이나 바이오 기업의 원천 기술로 성장을 했죠. 제조사를 파트너로 삼아 이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결국 미국의 주주 환원율에는 R&D 개발 비용이나 투자 항목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항목들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미국은 2017년에서 2018년에는 주주환원율이 100%를 넘었고 최근에도 여전히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기업들이 기술 중심, 즉 오펙스 중심의 재무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 퀄컴, 구글, 오픈 AI 같은 기술 기업들은 소프트웨어나 설계 등 무형 자산을 확보하는 데 R&D 비용을 쓰고, 이건 대부분 인건비나 운영비, 즉 오펙스로 나가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주환원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재무구조 자체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력이 제조업이잖아요. 대부분이 설비 투자, 자본적 지출 쪽에 집중돼 있는데 이건 캐펙스라고 합니다. 이쪽은 공장 확보해야 하고 기계 사들여야 되고 장비도 깔아야 되고 이런 유형 자산들이 회계장부에 바로 찍히는 구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형 자산은 초기에 대규모 자산으로 회계상 반영되지만 5년, 10년, 15년에 걸쳐서 감가상각 비용으로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설비를 구축한 뒤에도 품질 유지나 효율 개선을 위한 재투자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후속 투자 비용은 제조업에서 굉장히 부담이 크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저희 텔레그램방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 이런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어요.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 장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매일 고심해서 선별하는 차익남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세요. 자, 자사주 매입 정책의 딜레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사주를 만약에 10조 원어치 매입을 한다. 이게 한국에서는 꼭 좋은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사주 매입할 돈을 쓰느라 설비 투자 여력이 줄어드니까요. 물론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하면 PBR은 좋아 보이고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강화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설비 투자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에비타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질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주주 환원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법이 언제 통과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국내 주요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게 진짜 주주 환원 기조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느냐,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를 예로 들어보면 테슬라는 수년 동안 배당금 지급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테슬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Q&A 섹션이 있는데요.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보통주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소액주주들한테 배당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돈으로 회사에 투자하고 미래가치에 투자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계속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주가를 올려야지 배당을 왜 하냐 라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조 중심이다 보니까 회계장부에 찍힌 이익이 실제로는 재투자로 이어져야 하는 구조예요. 우선순위가 테슬라식 방식이 아니라 투자로 이어져야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상법 개정이니 자사주 소각이니 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난감하겠죠.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곧 국력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아직도 기반이 되어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또 2차 전지가 아무리 주목받는다 해도 결국 다 제조업입니다. 복제약 만드는 바이오 회사들도 대형 규모고 바이오 산업 자체만 놓고 봐도 그렇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과연 이번 상법 개정이 소액주주들이 꿈꾸는 좋은 주식시장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저는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몇몇 분들이 그러죠. 지수가 많이 올랐으니까 지수가 중요하다, 포인트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만 잠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비이성적인 시장입니다. 미국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요. 테슬라가 지금의 시총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선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이런 흐름들이 과연 상법 개정과 맞물려서 코스피 지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부정적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이번 달에만 자본시장 관련 상법 개정안이 7건 정도 발의된 걸로 제가 기사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보이는 건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 법안인데 그게 한 3건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집중 투표제 의무와 감사위원 전원 분리 선출, 소액주주 보호 관련 내용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결국 핵심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자체입니다. 그렇다고 상법 개정이 통과되면 코스피 5천이 절대 안 온다. 그건 또 아닙니다. 올 수 있죠. 그럼 언제가 그 시점이냐? 바로 KKR이나 MBK 같은 사모펀드들이 상도덕 없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찬탈하러 들어올 때입니다. 그때는 5천까지 갑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100분 토론에서 봤던 그 안경 쓴 유튜버 아저씨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경영권 찬탈 이슈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경영진의 경력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그걸 보장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사모펀드나 투자자들이 내가 이재용보다 잘할 수 있다. 내가 최태원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내가 대한항공 애들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영인들이 능력을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좀 그래요. 지금 저희 팀이 눈여겨서 지켜보고 있는 기업만 해도 4개에서 5개쯤 되는데 상법 개정이 통과되면 한번 움직여볼까 검토 중입니다. 평소 한국 기업들을 거들떠도 안 보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미국은 경영 능력, 시스템, 사회적 투명성이 기본적으로 입증되고 인정받는 구조라서 그런 이슈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기반이 부족하다는 걸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맹점으로 삼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발의는 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선별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그리고 백분토론 나온 그 유명 유튜버가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저는 여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질문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저는 방산 사업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국가 간 갈등 구조 때문에 방산은 무조건 간다고 단순하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방산은 예전부터 저는 이념이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도 요즘 극우적인 사고방식이 많아졌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프랑스도 마크롱보다는 르펜이 더 인기 많다고 하잖아요. 미국도 트럼프가 대표적인 극우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극우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우가 결론적으로 가는 방향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폭력과 전쟁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극우와 전쟁이 반드시 방산산업의 호황으로 직결되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 미국도 닉슨 대통령 이후 베트남 전쟁이 끝난 뒤부터는 한동안 방산산업이 크게 주목받지는 않았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이라크 전쟁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방산 수요 확대보다는 미국이 이라크 석유를 노린 전략적 전쟁 성격이 더 강했다. 즉 방산산업 자체에 열풍이 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2015년까지도 그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극우가 전 세계적으로 득세하고 각국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을 넘어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 이슈까지 겹쳐 있죠. 그래서 저는 방산은 앞으로도 계속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정말 언급하고 싶지 않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자사주 의무 소각이나 상법 개정이 과연 상장사의 주가 상승이나 주주 친화적인 환원 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저는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백분 토론에 나왔던 그 유튜버 아저씨가 우리나라의 비이성적인 지배구조에 대해 지적했던 부분은 그건 저도 동의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회사가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원이 나왔죠. 그런데 얘네가 뜬금없이 올해 초에 주식회사 한화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한화오션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배임 이슈 같은 걸 피하려고 그런 건지 엄청나게 홍보를 해요. 우리가 왜 한화오션을 인수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줄줄이 내세우죠. 왜냐하면 과거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슈처럼 잘못하면 한화그룹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포장을 하는데 금감원장 이복현이 이걸 또 오케이 해줘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정말 언급하고 싶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이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변수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원이 나왔는데 올해 초에 1조 3천억 원이나 주고 한화오션을 인수했거든요. 한화오션의 대주주는 주식회사 한화에너지였고 이 한화에너지는 김승현 회장의 세 아들이 지분 100%를 나눠서 갖고 있는 회사예요. 문제는 한화그룹의 정점인 주식회사 한화가 생각보다 현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김승현 회장의 세 아들은 비상장사인 한화에너지를 활용해서 지배력을 유지하자고 잔머리를 굴렸는데 정작 한화에너지가 돈이 없어서 결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넘기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수주금액만 30조 원이 넘게 대기 중이지만 선수금 없이 먼저 생산부터 해야 하는 구조라 당장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3조 6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거죠.
그럼 이런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 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볼 때 이 회사를 그 자체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뒤에 숨어 있는 지배구조 또는 상법 개정 전의 움직임까지 고려해서 봐야 하는 건지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얘네는 지금 상법 개정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꼼수 같은 작업들을 다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상법에는 주주 충실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얘네는 다 문제가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이 안 된다고 하냐면요. 그 어떤 총수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통해 유상증자 방식으로 승계 구조를 만든 적이 없거든요. 이런 식의 방식은 정말 보기 드문 구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상증자는요,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지분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물론 그 자금이 정상적으로 쓰이고 신사업에 투자되거나 설비 투자로 이어진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지금 한화는 그게 아니잖아요. 승계 구조를 위해 현금을 다 끌어다 쓴 다음 돈이 없으니까 유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운영비도 부족하고 M&A 한다, 설비 투자한다 이런 명목으로 말이죠. 과연 이게 좋은 기업이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 자체보다는 어떤 종목들이 실질적인 가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투자하실 때는 몇 가지 원칙을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테마주에 올인하지 마세요. 방산주가 좋다고 해서 한 종목의 모든 자금 몰빵하는 건 위험합니다.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기업의 펀더멘털을 꼭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테마라도 그 회사 자체가 부실하면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유상증자나 시비 발행 같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시장 타이밍을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코스피 5000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한 전략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코스피 5000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지만 그것이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환원 정책만으로 달성되기는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히려 사모펀드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나 글로벌 경제 호조 같은 외부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죠. 따라서 개별 투자자들은 이런 거시적인 흐름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개별 기업의 실적과 지배 구조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의 경우 사업 자체는 좋지만 지배구조상의 문제점들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앞으로도 이런 복합적인 분석을 통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요.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